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에 대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4에 대한 fx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대한 1 플러스 fx 제곱에다가 더하기 아니죠. 얘가 16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이거 맞으신 친구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거를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이거 어떤지 한번 말해 주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여기를 딱 바라봤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모든 정수 x의 그러한 개수를 구하라. 맞죠? 자, 그런 걸 구해보고 싶은데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제 반복되는 게 있나요? 있으신가요? 반복되는 부분? 네, 있죠. 그럼 어떻게 있죠? 2에 대한 fx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괜춘? 맞지? 그럼 얘를 가지고 t라고 치환하는 순간 항상 치환할 때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 변역 조심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t 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 라고 하면 이 fx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함수야? 라고 했을 때 이 2차 함수야. 근데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시고 여기 대칭축이 얼마야? x는 2분의 3이야. x는 2분의 3을 딱 대입하시는 순간 대입할 겁니다. 얼마야?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마 1이거든. 맞아 아니야? 맞니? 그럼 4분의 얼마가 돼?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계산하면 얼마야? 마13 4분의 마13이야. 자, 그럼 너희는 뭐라고 써야 돼? t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는 크다. 2에 대한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어떻다? 어떻다? 크다. 크거나 같다도 괜찮은 거지. 괜춘? 뭐 항상 조심하는 거 아니야? 변역은? 맞지? 조심하지? 나 조심했어. 체크한 거야. 변역 조심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뭐 한 거야? t에 대해서 바꿔 쓰시는 거야. 그럼 뭐가 돼? t에 대한 제곱 대시고 마이너스 몇 t야? 6t 대시고 마이너스 16 했더니 0보단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어느 한테요? 2, 8, 16이고 마이너스는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괜춘? 그럼 이때 x라고 한 t값의 범위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마이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야. 그럼 t라고 하는 것이 결국 2에 대한 fx 제곱이라서 이것이 마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야. 괜춘?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어차피 너무나 당연한 거. 맞아? 이게 뭐에 대한 거듭 제곱이라서 2에 대한 양수에 대한 거듭 제곱이라서 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얘는 그래서 뭐 해도 돼? 잠깐 킵해도 되는 거죠. 그쵸? 얼른 오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는 얘가 더 크다라는 것은 사실 얘는 안 써도 되는 거야. 왜?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무시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냥 모든 실수에서 만족한다야. 그러면은 뭐 너희는 뭐만 봐주면 돼? 이것만 봐주면 된다야. 결국 fx라고 하는 것이 뭐보다는 작다야? 얘는 2에 대한 세제곱이라서 fx가 무엇인데? 얘잖아. 맞니?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증가함수로서 그러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좋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x값의 범위는 x-4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좋다? 작다야. 그러면 x값의 범위는 뭐보다 크고 마일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여기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몇 개? 4개. 정수 4개라고 썼을 거야. 그럼 이거는 얘는 얘는 생각 안 할까?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자, 얘는 생각 안 할까요? 이 부분 치환할 때 생겼던 변역입니다. 얘는 생각 안 할까요? 얘는 어떻게 된 거죠? 얘는 어떻기 때문에 어떻다. 뭐 하기 때문에 어떻다. 얘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된다야. 얘 왜 그런 거냐면, 근데 왠지를 아셔야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가 왜 무시해도 되는 거냐면, 여기는 얘는 곧 의미하는 게 뭐야? 2에 대한 fx라고 하는 것, 이 제곱이 2에 대한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말하는데, 이 얘기는 f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크거나 같다야. 그런데 이 fx라는 2차 함수는 가장 낮은 순간이 언제야? 마이너스 4분의 13인 순간이야. 이 순간이 마이너스 4분의 13이라고. 그치? 이것보다 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야. 체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체크를 여기서 할 필요가 없구나요. 여기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할 필요가 없구나야. 아셨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좀 정리해 주시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변역 조심해야 된다는 건 항상이야. 언제는 조심하고 언제는 조심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개가 되는 게 지금 233번에 대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234번 갑시다. 자, 234번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뭐죠? 옳은 것 골라라. 이겁니다. 그쵸? 옳은 것 골라라. 자, 옳은 것 골라라라고 했는데 우선은 f 인버스 5부터 구하려고 했는데 얘 f 인버스 5 얼마죠? 라고 하면은 얘가 5가 되는 순간의 x값 이라고 하면 넘겨주면 4가 되겠고 그럼 얘가 2가 되겠고 x는 얼마야? 4. 그래서 얘는 4야. 뭐 이거 찾는 거 다 하실 수도 있겠고요. 여기도 G5를 찾고 싶어. 그냥 얘는 G5니까 여기다 5 대입하면은 얘는 로그 2의 4라서 2 더하기 2라서 얘가 4야. 더하기 1이니까 얘 얼마? 5. 맞아 아니야? 20 되는 거죠. 괜춘? 맞지? 기억은 맞다야. 자, 니은 갈게요. 님 뭐라고 돼 있냐면 y는 fx와 y는 gx가 y는 x 대칭이다라고 했는데 fx라고 하는 이 함수와 y는 gx 이게 서로 무슨 함수냐면 지수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잖아. 얘네들 서로 y는 x 대칭이라는 얘기는 얘네들 서로 역함수냐라는 얘기인데 역함수 맞아? 아니야? 맞죠? 이거 뭐 못하는 친구 없겠죠? x, y 자리 바꾼 다음에 y는 꼴로 정리하는 거 맞니? 그래서 니은도 맞아. 그냥 역함수 얘네들 서로가 역함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디귿에서 fx와 gx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디귿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겠죠. 얘하고 얘하고를 만난다 안 만난다는 이거와 이것을 연립했을 때의 교점이야. 그쵸? 그리고 이거는 방금 여기서 무슨 함수라고 서로? 역함수라고. 그리고 얘가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이고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fx라고 하는 저 함수와 굳이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해? 아니, 그럴 필요 없이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시면 돼. 이거잖아. 여기까진 괜춘? 그럼 이러한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인데, 맞지? 이러한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인데, 자, 이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자, 지금 여기 앞에서 배웠던 함수들이 있어요. 무슨 함수? 지수함수, 그 다음 로그 함수. 그리고 지금 배우는, 하나 더 배우죠? 삼각함수. 얘네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런 초월함수하고 대비되는 게 누구냐면은 다항함수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니니? 다항함수에 들어가는 애들, 그러니까 다항함수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넓은 범위로 본 거예요. 여기 안에는 뭐 1차, 2차, 3차, 4차 다 들어가는 거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 무리함수도 여기 안에 들어가고요. 또 분수함수도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너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무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차수로 봤을 때 몇 차야 라고 하면은 2분의 1차야 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거야. 왜?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 1차가 되는 거. 그게 무리함수잖아. 맞지? 또 분수함수도 뭐야? 라고 하면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x분의 1이라는 것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까지 생각한 거야. 내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크게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면 얘네들끼리 연립하는 거는 할 수 있어. 어떻게? 얘네들끼리 했을 때 연립해서 뭐 해줘? 다항방정식으로 바꿔줘. 제곱을 하든 이렇게 하면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든 해가지고 다항방정식으로 바꿔준단 말이야. 그런데 얘하고를 해주는 순간 얘는 대부분 못 풀어요. 대부분 못 풀어. 지금 이 형태가 딱 그 형태야. 뭐야? 얘가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야. 얘는 무슨 형태야? 다항함수야. 얘하고 같다라고 했을 때 보통 못 풀어요. 그럼 그 보통 못 푼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 2를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죠? 2 똑같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2,2가 이게 이 교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 방법밖에 없어요. 3,3도 있는데 그런 특수한 점 말고는 아예 될 수가 없구나야. 그냥 그 찍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면은 여기서 초월함수하고 다항함수하고 이거를 그렇게 조금 더 고민하고 뭐 양변을 뭐 어떻게 이거를 내려볼 생각한다든가 그럴 필요 자체가 없죠. 얘 초월함수고 얘 다항함수고. 괜춘? 그래서 어쨌든 x는 2, y는 2가 나왔기 때문에 2, 2가 만난다야. 결국 뭐 한다? 얘는 만난다니까 잘못됐죠. 정답은 뭐야? 기억 니은. 자, 235번 오염된 물에 숟가루 여과기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중금속의 농도가 9%씩 감소한다. 9%씩 감소 밑줄 치시고. 자, 9%씩 감소란 얘기는 몇을 곱한다란 얘기야? 0.91 곱한다. 자,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그랬습니다. 중금속의 농도가 10ppm인 물을 0.2ppm 이하로의 농도로 그럼 자, 10이 있습니다. 그런데 0.91을 몇 번 곱할 거야? n번 곱할 거야. 그랬더니 얘가 0.2 ppm 이하가 되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자, 여과기를 몇 번 통과해야 되는가? 그 n값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상용 로그 값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 상용 로그 값 이용해 주세요야. 맞죠? 그럼 양변에 뭘 씌울 생각? 로그 씌울 거고요. 이때의 로그를 씌울 때 부등호만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몇? 1 더하기 인정. 맞죠? 여기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것에 로그 0.91이 되는데 우리가 로그 0.91을 모르고 로그 9.1을 알고 있죠. 문제에서 로그 9.1이 0.959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로그 9.1을 기준으로 여기서 몇을 뭐 해줘야 돼? 1을 빼주셔야 진수에서의 10으로 나눈다의 개념이니까 0.9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로그 0.2가 있는데 얘는 로그 2에서 10으로 진수에서 또 10으로 나눈다야. 그러니까 로그 10, 즉 얼마? 계산할 거고요. 얘가 얼마냐면 0.9590. 그리고 얘가 0.3010. 이거 그냥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되겠고, 그럼 얘가 1 더하기 자, 이거는 n이라고 하는 것에 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0.041 이렇게 되겠고, 얘는 여기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0.699가 됩니다. 얘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699가 되고,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얘로 나눠주시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분모, 양변에다가 1000을 곱하면서 음수로 나눕시다. 그러니까 41분의 1699. 얘는 계산이니까 하지 않을게요. 한 41점 얼마 나온대요. 그래서 얘는 42번. 적어도 42번이 정답입니다. 자, 삼각함수를 시작하는 데에는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각이라는 것을 정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보태주셔야 돼요. 이거를 보태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것은 각은 어디서부터 몇 도? 몇 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배웠죠? 0도에서부터? 네, 360도까지는 배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어느 정도의 각의 크기를 말하는지는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만약 내가 이렇게 정면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향우를 딱 했어. 이렇게 우향우를 했는데 이때 나는 몇 도 돌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나 몇 도 돌았어? 90도 돌았어. 맞죠? 그리고 이대로 우향우를 한 번 더 했어. 그럼 나 몇 도 돌았니? 180도 돌았어. 맞죠?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눈을 감으라고 할 거야. 실제로 눈 감지 마시고. 그럼 잘 것 같아. 눈 감지 마시고 눈 감았다고 쳐. 눈 감았다고 치고 그대로 자 내가 눈 감아. 그런 다음에 나 몇 도 돌았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내가 이 돈만큼은 처음에 90도라고 말해도 괜찮고요. 90도에다가 한 바퀴 돈, 그 한 바퀴라고 하는 것은 360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90도 더하기 360도 하셔도 괜찮고 90도에다가 360도를 두 번 해도 괜찮고 다 같은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맞니? 그래서 이 방향을 뜻하는 그 각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할 건데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만약에 30도라는 각이 있어요. 그 30도라는 각과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각. 그거는 뭐야? 라고 하면은 30도에다가 똑같이 360도를 한 번 더 해줘도 괜찮아. 그럼 몇 도? 390도. 360도를 두 번 더 해줘도 괜찮아. 그럼 몇 도? 700? 얼마? 몇 도야? 50인가? 750도? 750도. 360도를 계속해서 더해도 괜찮아. 어차피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각이야. 맞아? 그럼 이렇게 나타내는 각들은 다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일반각의 표시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 그 일반각의 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씁니다. 거기 나와 있거든요. 일반각은 그 100페이지에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거기 360도 곱하기 n 굵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더하기 알파 도라고 나와 있는데 100페이지 아래쪽에 100페이지의 그 회색 박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도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알파도 먼저 써요. 그래서 알파 도 써주시고 360에 대한 배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n은 무슨 수겠어 라고 한다면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라고 한다면 1 곱하기 1인 거고, 두 바퀴 돌았을 때 곱하기 2인 거고, 세 바퀴 돌았을 때 곱하기 3인 건데, 우리 이 n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어떤 것까지도 갈 수 있냐면 정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것도 가능해. 우리 수학에서 정방향하고 역방향, 정방향이 어딜까? 시계 방향일까? 시계 반대 방향일까? 시계 반대 방향이 정방향이에요. 수학에서의 정방향은. 그래서 우리 사분면 따질 때도 여기를 기준으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따지기도 하고, 또 하나 하는 것은 뭐 이제 사각형을 그렸을 때 꼭지점을 좌표를 찍었을 때 A 한 다음에 B를 이쪽에다 쓰지 않아요. 보통 어디다 쓰냐면 이쪽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을 정방향이라고 해요. 이쪽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고, 아셨죠? 그러면 이쪽 방향, 즉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n이 무슨 수면서 정수이면서 보통 알파도를, 거기도 나와 있거든. 보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알파도는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의 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알파도는 보통 0에서부터 360도인 각을 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용어를 한 2개 정도를 더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건 그냥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용어가 2개가 뭐가 있냐면, 시초선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너희 그 각을 잴 때, 초등학교 때 각을 잴 때 뭐 썼죠? 라고 하면은 각도기 썼었죠. 그 각도기가 요렇게 써져 있었고, 그 각도를 잴 때 여기를 기준으로 쟀었어. 맞아?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이 여기서 말하는 그 시작하는 선이다 해서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움직일 동 해가지고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이 각의 크기를 잴 때 이렇게 각의 크기를 쟀어. 그럼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부르느냐? 이 선을 이름을 동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쪽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을 플러스, 그리고 이쪽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생각 아셨죠? 방향이 이쪽이 음의 방향, 이쪽이 양의 방향. 괜춘?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은 이 정도 해주시고, 자, 그럼 236번 보세요. 봐봐. 자, 236번 뭐라고 되어 있어? OX가 시초선일 때라고 나와 있거든? 자, 문제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 OX가 시초선일 때야.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OX가 시초선일 때, OX가 시초선일 때, 이 P, OP가 나타내는 그 각을, 여기가 시초선이야. 여기 45도야. 그럼, 이거는 양의 방향이 음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이야. 여기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45도 갔어. 그럼, 이것에 대한 표현하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야? 라고 했을 때, 45도 플러스 360의 배수. 이렇게 쓰는 거야. 45도 플러스 360의 배수. 쓰는 거야. 맞다가 되는 거지. 1번은. 맞는 거야. 자, 2번 봐. 2번 뭐라고 돼 있어? OX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리고 나서 여기가 90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P야. 자, 잘 봐. 여기가 시초선이야. 이만큼 돌아갔어. 얘는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얘 음의 방향이니까 뭐라고 쓰셔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마이너스 90도에다가 더하기 360의 배수.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쓴다고. 이 마이너스 90도와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각이 어차피 얘에다가 360을 더한 270도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맞니? 얘는 보통 어떻게 쓴다? 이쪽 방향으로 재면 몇 도?
270도 플러스 360의 n이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90도 더하기 360 배수잖아. 시초선이 이만큼이면 90도는 이쪽 방향으로 90도만큼 이것이 P의 이쪽에 있어야 돼. 맞지? 그래서 잘못된 거야. 2번 탈락 해서 정답이 2번인 거예요. 아셨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개만 더 하면 되는데, 자, 얘들아. 자, 보세요. 사분면이라고 하는 그 각의 표현법, 그리고 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사분면은 오히려 진짜 안 어렵습니다. 진짜 쉬워요. 너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이거거든. 여기 1사분면, 여기 2사분면, 여기 3사분면, 여기 4사분면이야. 맞지? 그럼 자, 우리 3사분면을 일반 각으로 각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라고 했을 때 3사분면에 있는 그 동경의 표현법은 만약에 동경의 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몇 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다는 작다? 3사분면 3사분면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다. 3사분면이면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뭐라고 배웠어? 일반각이라고 배웠잖아. 일반각은 360의 배수만큼 더해 주셔도 같은 방향을 나타낸다야. 결국 뒤에다가 뭘 붙여야 돼? 360의 배수를 붙인다야. 인정? 그냥 이게 끝이야. 1사분면 뭐겠어? 0 더하기 360 배수, 90 더하기 360 배수의 그 사이에 있는 각 싹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단 하나 정도? 축 위에 있는 점은 이게 사분면이 아니야. 아니죠. 그건 당연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얘기했었지. 여기 있는 이러한 점 1,0 이런 거는 어디 위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다가 써놓으세요. 빨간 펜 잡으시고 빨간 펜 잡으세요. 두 각의 위치 관계라 써있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 밑에 써있네. 밑에다가 그 회색깔 박스 바로 위에다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 써있는 그 옆에다가 그림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림. 여기는 외워주는 거 아닙니다. 그림으로써 너희가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 5가지 있는데요. 5가지를 너희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써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그 순서는 똑같지 않을 테지만 한번 나열해 볼 건데 너희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고 일치 한번 해볼 거고요. 2번 X축 대칭 3번 Y축 대칭 4번 원점 대칭 5번 Y는 X 대칭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보세요. 자, 일치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 그림 그려보시면 되는데 그림으로써 그려보시고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알파라는 동경을 그려볼 거고요. 베타라는 동경도 그려볼 건데 자, 지금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단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이 두 동경 이것을 가지고 빼거나 더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각을 만들 겁니다야. 그럼 지금 여기 봐봐.
알파가 이렇게 돼 있고 베타가 이렇게 돼 있어. 두 개를 뭐 하면 뭐가 나와? 빼면 0 나와. 네, 그게 끝입니다. 그럼 그거를 쓸 거야. 쓰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빼면 0 나오니까 0이라고 쓴다고? 이거 끝이야? 아니, 일반각을 배우고 난 이후엔 0도라고 하는 그 방향은 더하기 360에 대한 배수. 뒷부분에 꼭 쓰시라고요. 아셨죠? 아셨죠? 괜춘? 다음 갑니다. 이번엔 X축 대칭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서 이게 알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베타. 자,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자, 여기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플러스 방향. 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 이 두 개를 뭐 해줘? 더하면 뭐가 나와? 더하면 0 나오지. 그치? 360 배수 맞아. 360 배수 0 나오지. 하나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 더하기 즉 360의 배수.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면 돼요. 자, Y축 대칭입니다. 그럼 자, 이런 식으로 알파라는 각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베타라는 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뭐 할까? 뭐 한다고? 네, 더해요. 더하면 뭐가 나오죠? 180도 나오죠. 얘가 알파란 얘기는 이 방향으로 이것도 알파죠. 이 방향. 맞죠? 그럼 알파 더해주면 같을 거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나온다? 180만 써주시면 말고 360의 배수라고 써준다. 이 얘기고. 4번 보자. 원점 대칭.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라고 해도 같은 말이죠.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자, 어떻게 해줘? 빼주면 뭐가 나와? 180도 나와. 그래서 180도에다가 더하기 360에 대한 배수가 나온다. 가능? 자, 다음 얘 간다. Y는 X 대칭이야. 자, 그럼 알파, 베타 뭐 해줘? 뭐 해줘? 더해야죠.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맞죠? 더해야죠. 더하니까 여기랑이 같아진다고.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나온다? 90에다가 더하기 360의 배수가 나온다. 아이고. 괜춘. 이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각에 대한 것은 이제 1절 다 끝났고요. 그럼 얘들아 1번 갑니다. 650도야.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라라는 게 문제인데, 자, 650도를 나타내는 그 방향은 어차피 360도를 빼나 더하나 같은 방향을 나타내,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360도를 한번 뺄 거야. 그럼 몇 도야? 290도와 같은 방향을 나타내. 그러니까 여기만큼이 270도에다가 조금 더 간 이것이 290도. 몇 사분면? 4사분면. 정답 4사분면이라고 쓰시면 돼요. 애들 그거 자꾸 물어보더라고. 그 제4사분면 이런 거 써야 되나요? 제4사분면 쓰면 좋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틀리나요? 에이, 뭐 그렇게까지야. 너무 깐깐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거 말고 틀리게 할 건 너무나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뭐 중학교 1학년도 아니고. 자, 다음 1140도입니다. 자, 1140도는요, 얘들아 보세요. 어차피 360도, 그 다음 720도, 그 다음
80도인가? 1080도? 1080도. 1080도를 해 주셔도, 빼 주셔도 어차피 같은 방향입니다. 그럼 1080도를 빼주시는 순간 같은 방향은 얼마? 60도입니다. 그럼 60도에 해당하는 그것을 동경으로 이제 나타내고 싶어. 여기죠. 몇 사분면? 1사분면. 자, 마이너스 855도입니다. 자, 마이너스 855도입니다. 여기서 할 거야. 자, 똑같이 이번엔 360도 더하고 360도 더하면 720도 더한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135도가 되겠고 맞니? 맞죠? 자, 마이너스 135도를 사실 바로 가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마이너스 135도를 바로 가시냐면 여기가 시초선이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몇 사분면? 몇 사분면? 3사분면. 제 3사분면 정답.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자, 240번 갑니다. 자, 봅시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얘들아,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 그럼 세타라고 하는 것의 그 각에 라고 하는 것이 어디와 어디야 라고 한다면 0도에서부터 어디? 90도야. 끝난 거야? 아니, 360에 대한 뭘 해줘야 돼? 배수. 더하기 360에 대한 뭘 해줘야 돼? 배수 써줘야 돼. 그래, 안 그래? 맞지? 자, 그런 다음에 너희가 뭘 할 거야? 3분의 세타 해줄 거야. 맞지? 그럼 여기를 가지고 3분의 세타를 해주는 순간 120도 곱하기 n, 여기는 30도 곱하기 n. 아유, 더하기 120도 곱하기 n. 요따고 나오는데, 자, 이것이 나타내는 그 동경의 그 위치, 그 몇 사분면인지를 찾아라라는 게 문제거든. 자, 너희가 생각하는 거 잘 봐. 자, 확인할 거 이런 거야. 어차피 여기는 이 각이 나타내는 그 동경은 여기다가 n은 어차피 무슨 수거든? 정수거든? 0 대입하면 0도에서 30도 사이야. 즉 여기야. n 대신에 1 대입하면 120도에서 150도 사이야. 여기야. n 대신에 2 대입하면 240도에서 270도 사이야. 여기야. n 대신에 3 대입하면은 360도에서 390도 사이야. 뭐가 되죠? 한 바퀴 돌아오죠. 360도가 되는 순간은 그냥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야, 여기가 벌써 3의 배수가 3이 들어가는 순간 얘가 360도가 된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이야. 누구랑? 0도랑. 여기도 3 들어가는 순간 30도랑 같은 방향이야. 결국 얘 이렇게 계속 칠해지는 거니까 영역이 결국 몇 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가능? 다음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뭐한다? 일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치한다 라는 얘기는요. 그냥 너희가 머릿속에서 이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각, 이렇게 알파, 또 하나의 각, 이렇게 베타.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뭐 해준다면? 그냥 빼준다면 뭐가 나온다? 0 나오는데 그냥 0이라고 안 쓴다. 이제 일반각의 표현법까지 배웠다면 360에 대해서 배수 이렇게 써주신다라는 얘기고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5로 나누시니까 72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곱하기 n 해주시면 되겠고 n은 정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랬죠. 이러한 각 세타 중에서 둔각을 구하여라. 둔각이라는 것은 직각과 그 평각 90도와 180도 사이의 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44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갑니다. 2번. 자,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다. 즉 y는 x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자, 여기를 가지고 하나의 각 이렇게 알파 또 하나의 각 그리고 이렇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베타와 알파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되게 그 더했을 때나 혹은 뺐을 때 굉장히 특별한 특수한 각 만드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더하면 여기가 몇 도 나온다? 90도 나온다. 끝난 게 아니라 여기다가 더하기 360의 배수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더해주면 6세타가 되시는데 6세타가 390 더하기 360의 배수. 따라서 6으로 나누시면 여기는 15도 더하기 60도 n. 그런데 이 세타를 딱 나열할 때 몇 도 혹은 몇 도 예각이라고 했습니다. 15도, 75도. 자, n은 정수기 때문에 이거 75도만 쓰시면 안 돼요. 15도도 꼭 쓰셔야 됩니다. n은 정수란 얘기는 음수도 괜찮고 0도 괜찮고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도, 75도 둘 다 쓰시고 다음 갑니다. 호도법 가시는데 자, 호도법 vs 60분법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이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이 두 개 다 각을 재는 그러한 단위예요. 60분법. 이 무언지 아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그 각도에서의 그 디그리라고 하는 그 도라는 표현 아시죠? 그 몇 도 할 때 그 도. 디그리. 괜춘. 그게 60분법입니다. 그럼 물어보시겠죠. 선생님 왜 60분법인가요? 분법 할 때의 분은 무슨 분? 무슨 분일까? 나눌 분입니다. 맞아요. 나눌 분이에요. 그래서 이 60분법의 분은 나눌 분인데 선생님 그럼 왜 60분법에 60으로 나눈다의 의미일까요? 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이 호도법은 왜 생각을 해낼까요? 이 생각이거든. 자, 우선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 60분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유리수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호도법은 실수 체계예요. 자, 이 유리수 체계의 어떤 그 각 도 단위를 걔를 실수 체계로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실수 체계로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야? 호도법이라고 하는 각의 단위를 생각을 할 건데 우선은 다시 얘기할게요. 이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 도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그럼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자, 우선은 생각합시다. 자, 선생님이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정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한 바퀴를 딱 돌았어. 한 바퀴 돈 거. 이거를 몇 도라고 부르죠? 몇 도? 한 바퀴 돌았어. 360도라고 부르죠. 한 바퀴가 360도죠. 그러면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 1도라고 하는 것은 얘를 360으로 나눈 거 아니야? 그러면 360분법 아닐까? 이 생각이거든. 그치? 동의하지? 근데 잘 보세요. 이게 36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라는 얘기에서는 사실 가장 유력한 설은 이게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7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니다. 그럼 360이 나와요. 괜춘?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능한 한 많은 애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없이 나누어진다. 그런 얘기거든. 우리 만약에 8로 나누어 360이라는 숫자는 8로 나누어도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없이 나누어지고 9로 나누어도 나머지 없이 나누어지고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 없이 나누어지고 이 얘기야. 7이라고 하는 것은 몇 배요? 이게 아니라 그러한 굉장히 많은 애들 어떠한 하나의 숫자가 얘로도 나누어지고 얘로도 나누어지고 얘로도 나누어지고 다 나누어지게 하는 것은 다 당연히 최소 공배수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한 애들 중에서 좀 많은 애들로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옛날에 그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었을 때 그 분수 형태는 조금 숫자를 계산하기도 까다롭고 좀 쓰기가 좀 까다롭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눴을 때 정수로 딱 떨어지면 참 좋겠어.
그러한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360이었던 거야. 괜춘? 그래서 다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1부터 10까지 있는 자연수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뭐로 나눈 거? 7을 제외한 그 숫자들의 최소 배수 걔가 360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가지고 처음에 360으로 나눠요. 그게 몇 도라고 부른다? 1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60분법이라고 부르냐? 360분법이라고 안 부르고 그 1도를 가지고 조금 더 미세하게 나눕니다. 조금 더 미세하게 나눌 거야. 그럼 그것을 몇 등분할 거야? 60등분할 거야. 1도를 가지고 몇 등분한다고? 60등분할 거야. 그거를 뭐라고 부를 거야? 1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1원 미닛이에요. 그럼 이 원 미닛 1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아주 작은 각보다도 더 작은 각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더 작은 각을 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몇으로 나눌 거야? 똑같이 60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60분법이야. 그럼 60분의 1 한 다음에 분 이것이 뭐야? 라고 했을 때 1초라고 부릅니다. 괜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60분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왜 유리수 단위인가? 자, 우리 유리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죠?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의 도 이런 것이 얘가 얼마에 대응되는지가 대략 몰랐던 거야. 대략 얘가 선생님 이 수가 한 1.7 정도잖아요. 그럼 한 1.6과 1.58 정도 사이에 1.7과 1.8 사이에 있는 수 아니겠어요? 아 그래 그거는 맞지만 정확하게 어떤 수에 대응된다가 되지 않았던 거야. 왜? 60분법은 처음에 한 바퀴를 가지고 360으로 나눈 걸 1도라고 정의를 하고 그 정의를 가지고 또 나누고의 개념이에요. 계속 나누고의 개념이니까 얘는 유리수 단위의 유리수 체계에서만 쓸 수 있었던 거지. 인정?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할 거야? 실수 체계에서 쓸 수 있게 바꿔볼 거야. 그럼 그 바꾼다라의 개념은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호도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입니다.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둔다면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할 때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뭐 한다? 이건 비례한다라고 표현하죠. 네, 그렇습니다.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하고의 관계가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얘와 얘는 비례한다야.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 얘가 일정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누구를 이용해서?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시할 수 있다. 이게 호도법입니다. 아셨죠? 뭐라고? 호도법.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시할 수 있다. 이게 호도법인데 그럼 자 이것을 처음에 정의하기에 앞서서 이거 갑니다. 보세요. 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것이 R, 반지름 R이라고 둘 거고요. 여기는 각도가 뭐 알파 2라고 둘 겁니다.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있을 거냐면 이 호의 길이도 반지름 R과 같은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을 대응시킬 거야. 누구랑? 1이랑 대응시킬 거야. 숫자, 실수 1이랑 대응시킬 거야.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도 알아서 다 대응되겠지. 그 얘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지금 여기는 이 알파도를 누구랑 대응시킬 거야? 숫자 1과 대응시킬 거야. 각도는 원래 도라고 하는 단위는 실수와 대응되는 게 아니었어. 근데 그것을 실수 1과 대응을 시킬 거야. 어떨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럼 이때 나오는 식은 어떤 식으로 식이 나오냐면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알파 도일 때
이때의 호의 길이는 얼마? R. 이것을 한 바퀴 돌렸습니다. 몇 도라고 부르죠? 360도라고 부르죠. 한 바퀴 돌렸을 때에 대한 원의 둘레, 호의 길이 뭐라고 부르죠? 2 파이 R이라고 부르죠. 맞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알파도에 곱하기 2파이 R 하시면 얼마다? 360도에 곱하기 R이다. 인정? 괜춘? 그래서 따라서 알파도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RR 지워지니까 파이분의 180도를 뭐라고 대응시키는 거야? 숫자 1이라고 대응시키는 거야. 숫자 1에 대응시키는 거야. 대응. 대응이야. 물론 이 1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시킨다. 이게 각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해서 뒤에다가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이 라디안이라는 표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얘가 실수를 의미하는 거라서 얘는 그냥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안 써요. 혹시나 이제 책을 보다 보면은 라디안이라고 해서 라드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게 어차피 그 각의 표현, 얘는 각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거를 말하는 것 뿐이고, 어쨌든 파이분의 180도가 1이거든. 자, 너희 이거 다 몰라도 돼. 자, 유도 과정 다 필요 없거든.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 단 하나야. 자, 이거 하나만 봐. 이거 하나만 봐. 너희가 아셔야 되는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너희가 아셔야 되는 거 얘 넘겨주면은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180도는 파이. 180도는 파이. 파이는 180도. 사과 파이가 아니라 180도. 자, 얘들아 이거 보세요. 얘들아 너희한테 이거 파이는 180도 저거 하나만 외우라고 하는 거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파이는 몇 도? 180도,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180도는 파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15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너희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 뭐를? 얘를 이거는 무슨 법이야? 호두법이야? 60분법이야? 호두법이야. 자, 호두법과 60분법을 구별하는 기준은요. 뒤에 도가 붙어 있으면은 이건 60분법. 그리고 도가 안 붙어 있으면 얘는 호두법.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그냥 파이는 180도 쓰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얘 만들고 싶어. 얘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돼? 15분의 1을 곱해야 돼. 15분의 1을 곱하는 순간 얘 얼마야? 12도. 정답. 아셨죠? 자, 다음 갑니다.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것이 나오고 싶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이는 180도야. 아니 여기가 지금 라디안으로 표시된 호두법이잖아. 여기도 호두법이잖아. 호두법 쓰시라고. 그리고 나서 얘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돼? 얘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 이거에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에서 이쪽으로. 몇을 곱해야 돼? 파이분의 3을 곱해야죠. 파이분의 3을 곱해야 얘가 되는 거고. 얘가 파이분의 3을 곱해야 얼마가 돼? 파이분의 540도가 되는 거야. 정답이 그래서 파이분의 540도야. 이거를 한쪽에서 한쪽으로 바꾸는 것이 얘가 이쪽으로 하는 것은 몇을 곱하고 얘가 이쪽으로 하는 것을 몇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외우시라고요. 파이는 180도. 아셨죠? 자, 그럼 3번 75도입니다. 그럼 이번엔 180도를 이쪽에다가 써줄 겁니다. 180도는 얼마야? 파이야. 맞지? 이쪽에서 이쪽 넘어가고 싶어. 몇을 곱해? 얘에서 얘로 가고 싶어. 몇을 곱해? 180은 나눠주고 75는 곱해야 돼. 맞죠? 곱하기 180분의 75잖아. 그러니까 180분의 75를 땅 곱하시면
얘는 그냥 180분의 75파이야. 이거를 가지고 약분하셔야죠. 15로 약분할까? 그럼 12분의 5파이. 정답. 4번 갑니다. 자, 210도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180도는 파이야. 이거 하나만 써. 여기서 이쪽으로 갈 거야. 얘에서 얘를 가고 싶어. 180분의 210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6분의 7파이. 정답. 자, 246번에 1번 갑니다. 자,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세타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그럼 봅시다.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이거를 볼 거야. 이거를 볼게. 자,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3분의 파이는요. 자, 우리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냐면 그 일반각의 표현법은 이거였죠. 일반각의 표현법은 알파도 더하기 360에 대한 배수. 인정? 이게 일반각의 표현법이었어. 그리고 이때의 알파도가 무엇이었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각으로 보통 쓴다? 0도와 36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보통 쓴다였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알파도를 가리키는 방향이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 그렇다면 이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360도를 한 바퀴 돌아도 같은 방향, 360도를 두 번 돌아도 같은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 각의 표현법. 그리고 알파도가 어디? 0도에서 360도 사이다. 체크하시고 n은 무슨 수? 정수. 이렇게 체크하는 게 일반 각의 표현법이었어. 맞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일반각의 표현법으로 뭘?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해봐라 라는 게 문제야. 그럼 3분의 파이가 대략 얼마의 수냐? 그 0도에서 우리 360도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몇이니? 2파이죠. 파이가 180도, 2파이가 360도. 그럼 360도 안쪽에 있는 거 맞니? 네, 맞아요. 3분의 파이가 0과 2파이 안쪽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것에 해당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나서 2파이 곱하기 n, 즉 2n 파이 써주시면 됩니다. n은 무슨 수? 정수. 끝. 이런 식이야. 자, 그럼 2번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4분의 9파이인데 과연 이것이 마이너스 0서부터 2파이 안쪽에 있는 각이냐라고 하는 물음에선 그 2파이라고 하는 거 360도를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그럼 2파이를 한 번 더 하면은 얘 몇 도죠? 몇이죠?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2파이를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그리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4분의 1파이는 0에서부터 2파이 안쪽에 있는 각이니? 그건 아니잖아. 거기서 한 번 더 더해야죠. 2파이를 또 더하면 4분의 몇 파이? 7파이. 그래서 4분의 7파이를 만들어주는 순간 여기에다가 2n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각의 표현법. 네. 247번. 얘를 한번 더 풀어볼까? 그래. 자, 247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9파이가 나타내는 그 동경을 뭐로 나타내어라? 일반각 세타로 나타내어라 라인데 얘가 나타내는 것은 얘가 과연 0서부터 2파이 안쪽에 있는 각이니? 아니죠. 그러면 2파이를 빼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2파이를 한 번 빼면 2분의 5파이 그리고 2파이를 한 번 더 빼면 2분의 파이 맞아요. 그래서 2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2n파이. 그럼 괜춘? 3분의 10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 사이에 있는 각으로 0도에서부터 360도 안에 있는 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2파이를 한번 더 해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거기서 2파이를 한번 더 더할 거야.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3분의 2파이가 0에서부터 2파이 안에 있는 각이라서 3분의 2파이를 기준으로 정답. 얘들아, 자, 봅니다. 자, 얘들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요. 자, 우선은 호의 길이는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부채꼴 하나 딱 그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R, 그리고 호의 길이 L이라고 하시고, 중심각의 크기 세타라고 하시는데, 이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호도법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호도법으로 쓰여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아셨죠? 그럴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넓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세타라고 하는 중심각과 이 세타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는 얼마야? 지금 L이라고 잡았죠? 그럼 자, 우리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이거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한 바퀴 뭐라고 표현하죠? 2파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한 바퀴를 해당되는 그 호의 길이는 뭐라고 쓴다? 한 바퀴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 이거 원주라고 부르죠. 2파이r. 그래서 여기다 2파이r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따라서 2파이 곱하기 l 했더니 2파이r 곱하기 세타. 따라서 l은 얼마다? r 세타. 이거 하나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 똑같이 할 건데요. 이 중심각의 크기 세타라고 하는 것과 넓이 S라고 하는 것, 이 부채꼴의 넓이가 중심각의 크기가 한 바퀴를 다 돌았어. 이거 몇 파이죠? 360도는 몇 파이? 2파이라고 부릅니다.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2파이 대 한 바퀴를 다 돌렸을 때에 대한 넓이 얼마죠? 파이 r 제곱이라고 표현하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시면 2파이라고 하는 것에 S 했더니 얘가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세타가 됩니다. 인정? 따라서 파이 날라가시고 따라서 S는 얼마야?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인정? 2분의 1 r 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 하나 L이 r 세타잖아.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2분의 1 뭐야? r L 이렇게 해서 식 총 3개를 너희가 당연히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L. S는 2분의 1 RL. 이거 어디서 좀 봤던 공식 했었니? 중학교 때 어디서 봤죠? S는 2분의 1 RL. 2분의 1 RL. 원. 네, 2분의 1 RL. 원의 넓이. 부채꼴의 2분의 1 RL. 자, 힌트. 딴. 따라랑. 너무 못 그렸다. 따라랑. 자, 힌트 끝. 그렇지, 삼각형 넓이.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맞죠? 응.
그렇지. 자, 여기서의 반지름을 땅 하시는 순간 얘가 A, B, C 하시면 2분의 1 A 더하기 자,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하고 굉장히 약간 흡사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 다음 페이지. 자, 248번 갑니다. 8 이고요. 호의 길이 얼마? 2파이라고 나와 있고요. 넓이 뭔지 몰라. 이거 구하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럼 갑니다. 우리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 중심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이 관계식이 있습니다. 2파이는 몇 곱하기면? 8 세타. 따라서 세타는 얼마다? 네, 4분의 파이. 정답이고요. 자, 이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이것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이 S는 자, 우리 R과 L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공식 씁시다. 2분의 1 R L. 정답 몇 파이? 8파이. 네, 정답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1, 넓이가 1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1이래요. 이거 1도가 아니라 1입니다. 1. 근데 자, 너희 생각해봐. 1, 2 과연 몇 도 정도에 해당될까? 생각해봐. 1은 대략 몇 도 정도 생각할까? 자, 우리는 파이는 180도인 걸 알고 있어. 그럼 1은 몇 분의 몇? 여기서 몇을 곱해야 돼? 얘에서 넘어가고 싶어. 몇을 해야 돼? 파이분의 1을 해줘야겠지. 파이분의 180도는 자, 얘가 한 3.141592 정도. 그럼 얘를 3으로 나눴을 때가 60도야. 그런데 그것보다 살짝 큰 값으로 나눴어. 그래서 57. 얼마 얼마도 맞아요. 얘가 그래서 한 57도 정도, 이 정도의 도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각에 해당됩니다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자,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넓이가 1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 자, 넓이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1이래. 얘가 1이라고 나와 있어. 자, 우리 알고 있는 사실 중심각과 넓이와의 관계식 1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세타가 1이죠. 따라서 R 제곱은 얼마다? 2다. R은 얼마다? 루트 2. 양수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루트 2가 되는 거고. 자, 얘가 루트 2가 나왔다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L은 몇 세타? R 세타. 그러니까 얼마다? 루트 2다. 정답. L도 루트 2, R도 루트 2.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부채꼴 대강 그리세요. 여기서 부채꼴 이거 대강 그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삼각형의 활용이라고 하는 그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삼각형을 대강 그릴 겁니다. 그때도 예각 삼각형인지 둔각 삼각형인지 직각 삼각형인지 각 변의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뭐 이런 거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릴 거예요. 대강 그려놓고 한번 너희가 공식대로 잘 뭐 할 거야? 집어 넣어 볼 거야. 그게 끝이야. 보세요. 자,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이라고 했어. 그럼 이것이 뭔지 R이라고 잡는다면 그럼 여기도 당연히 R 이렇게 되겠고 얘 뭐야? 더해서 8이야. 8 빼기 2R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넓이를 구하고 싶어.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8 마이너스 2r 했더니 이것이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공식이고 이 공식을 쓰게 되면 얘는 2분의 1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니까 r이라고 하는 것에 4 마이너스 r이구나. 그렇다면 얘는 땅 그려지시고 여기가 얼마? 0, 여기가 얼마? 4 이렇게 그려져서 가운데가 얼마다?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여기서의 가장 최대가 되는 순간은 r이 언제일 때야? 2가 되는 순간이고 그 2를 대입하면 얼마야? 4가 돼야. 맞아. r이 얼마가 돼? 4가 돼. 자, 그럼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최대인 순간에서의 반지름의 길이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이 넓이의 최대인 순간은 4인 거고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4인 거고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2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 r이 어차피 2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풀이가 첫 번째 풀이라면 자, 두 번째 하나 더 갈게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드릴 거냐면 이거 이렇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얘를 가지고 L2라고 두시겠고 자, 두 번째는 나와 있진 않는데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2R 더하기 L2 얼마다? 8로 일정하다. 그런데 궁금한 건 2분의 1 RL의 무슨 값? 최대. 뭐가 할 수 있겠지 않겠니?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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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8로 일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의 최대값이야. 뭐야? 산술기야. 네, 산술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8 2배의 루트 2RL 해주시면 되겠고 딴딴 4가 되겠고 양변을 제곱하시면 16 되시겠고 여기는 2RL 되시고 지워주면 8 되시고 2분의 1 RL이 가장 최대가 되는 순간 언제야? 2분의 1 RL 4야. 그래서 정답은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 4야. 자, 이거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 잘 봐. 잘 봐.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한다. 여기 있는 이 R은 얘하고 얘하고가 어떨 때야? 같을 때. 맞아? 얘랑 얘랑 얼마로 같아야겠어? 4, 4로 같아야겠지? 그래서 R은 얼마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의 R 값은 2가 나오는 거야. 똑같이 나오죠? 여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갈게요. 하나 더. 자, 만약에 부채꼴이 있습니다. 요렇게 있어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게 무슨 말이야? 둘레의 길이가 뭐 하다? 일정하다 이 얘기죠. 둘레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그랬을 때 이때의 넓이가 최대인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하면 반지름 길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라고만 했어. 넓이가 최대인 순간에 세타는 얼마니? 2입니다. 정답 2입니다. 왜?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그 표현 뭐야? 2R 더하기 L이 일정이야. 맞아 아니야? 너희 방금 했듯이 이때의 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뭘 이용한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다. 산술기하 평균이 뭐가 될 조건? 등호 성립할 조건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이 등호 성립할 조건 무엇이죠? 얘랑 어떨 때? 같을 때 L은 몇 세타다? R 세타인데 이것이 뭐다? 2R이다. 세타는 얼마일 때? 2일 때. 세타가 2일 때가 최대인 순간입니다. 아셨죠?
얘는 그냥 고정이야.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걸 풀다 보면은 여기가 R, 여기는 2가 되셔야지 넓이가 2R 되시고 더해서 몇 R? 더해서 8 돼야 돼. 그럼 몇 R이야? 4R 되지? 4R 되지? 4R이 8이야. R은 얼마? 2야. 아, 엄청나게 빠르게 내리죠. 가능? 괜춘? 정리하시고. 그 얘기입니다.